자, 어제는 최고위원 후보 가운데 간당간당한 두 분을 모셨는데요. 오늘은 지금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물 두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근데 두 분 다 우리 매불쇼 구독자분들하고는 매우 친한 분들입니다. 익숙한 분들이고. 익숙한 분들이고요. 예. 먼저 최민희 후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당대회 출마는 이번이 처음인가요? 네, 저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자주 하신 것 같아. 네, 전당대회를 여러 번 출마한 줄 아시는데 처음입니다. 아, 어때요? 처음 뛰어보시니까.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리고 일단 네. 전국을 돌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인파를 만나고 또 인사드리고 이런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네. 평소 잘 지내던 의원님들끼리 아무래도 경쟁을 하다 보니 좀 이렇게 좀 언짢은 일도 생기고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 내란 국면에서 매불쇼를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나오신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네. 근데 오늘은 진짜 오랜만입니다. 박선원 후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입니다. 위기에 강한 기호 7번 박선원. 윤석열 내란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박선원 네. 나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우리 후보님도 첫 예, 출마인가요? 그렇죠. 예, 처음 나왔는데요. 네. 지금 국면이 워낙 어렵고 힘들잖아요. 국민들이 어렵고 또 날도 덥고 아, 날도 또 우리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1년 성과가 지금 많이 묻혔어요. 많이 묻히고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집중해야 되겠다. 집중해야 돼요. 우리 국민들과 당원 동지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정말로 생산적이고 협력적이고 구체적으로 내일을 향해서 더 무엇을 더 할 것인가에 그렇습니다. 초점을 맞춘 그러한 전당대회가 필요하다. 고맙습니다. 예. 아, 출발은 어제랑 비슷한데요. 끝까지 저는 네. 아, 저 예. 벨트는 풀지 아, 않겠습니다. 벨트 풀지 말고요. 예. 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두 분은 지금 당원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그 누적 득표 잠깐 한번 좀 살펴보고 갈까요? 네, 최민희 후보가 선두입니다. 지금 많이 22.58%. 그리고 와, 솔직히 말하면 압도적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제가 많이 밀려요. 그러네요.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박선원 후보가 16.41%, 음. 한민수 후보가 14.46%, 서미화 후보가 13.72%, 김용 후보가 12.41%, 이성윤 후보가 11.34%. 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5위 싸움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미애 후보가 5.73, 김용호 후보가 3.35 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1, 2위 싸움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수석 최고위원이 될 수가 있거든. 1위가 이제 수석 최고위원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두 분은 뭐 그거를 생각할 지금 여유가 없겠죠. 뭐 내가 뭐 수상 이런 것까지는 생각할 여유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저는 뭐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네. 제가 얻은 저 표가 제 표가 아니에요.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정청래 후보를 잘 도와서 조금 그 높은 순위의 최고위원이 되라는 바람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제가 얻었다고 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제가 정청래 후보가 법사위원장일 때 제가 과방위원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투투합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1년 동안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아마 인상적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청래 후보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저게 얼마든지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할 따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이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민희 후보 같은 경우는 정청래 후보와 함께 뛰고 있고 네. 박선원 후보 같은 경우는 김민석 후보와 함께 뛰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선택한 배경을 우리 박선원 후보부터 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니 이제 특별히 선택한 건 아니고요. 아, 네. 기본적으로 그 지난 1년 동안 우리 당 운영에 대한 평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1년 동안 할 일은 정청래 당대표님이 잘 하셨다고 보고 이런저런 평가가 있지만 하나의 단원이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단원을 시작하는 그런 일로서는 새로운 지도부, 능력 있고 유능하고 순발력 있고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그런 사람이 새로운 지도를 맡아야 한다. 그래서 총리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국정을
내각을 통할했던 네. 김민석 후보 또 저는 8명 후보 중에 아마 그 청와대 5년 풀 다 국정 운영에 참여를 했고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로서 국정원과 외교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느 순간마다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어떻게 대처하는 게 효과적으로 돼 있고 또 네. 어떻게 일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하는 것이 잘 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지도부 만들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김민석 후보 총리 출신 후보와 제가 가깝게 일을 해야 되겠다. 네. 결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후보님도. 예, 저는 지금 민주당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네. 예, 이 혼란의 원인을 공유하고 있고 그래서 방향이 같아서 정청래 후보와 함께 뛰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쪽 후보께서 다 시차를 두고 뭐 저하고 같이 일을 좀 하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정청래 후보를 택했습니다. 양쪽 후보라는 게 누구?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랬는데 제가 오. 정청래 후보를 택했습니다. 처음 듣는 시차는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저는 제가 이렇게 출마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문조털레유 때문이었어요. 네, 최고위원을 누가 해봐라 해도 뭐 결정하는 건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였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민주당이 매우 혼란스러워졌고 안 되겠다. 이거는 민주당이 좀 민주당답게 개혁적인 당원 주권 정당으로 가야지 이런 모든 문제도 해결되고 그러겠다. 그래서 이해찬 정신에 제일 가까운 분이 누구냐. 예, 그래서 정청래 후보 택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당정청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예요. 예,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이상적으로 해결한 분이 이해찬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이해찬 정신으로 민주당이 잘 정리되면 그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도 가장 바람직한 정답을 찾을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아주 그리고 짧게 이해찬 정신은 뭐예요? 아주 짧게. 이해찬 정신은 네. 당원 주권 국민 정당으로 성공한 민주정부를 뒷받침하는 겁니다. 핵심이 당원 주권이었어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좀 다른데요. 이해찬. 이해찬 정신은 이제 다양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얼굴만 갖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해하고 선배들하고 얻은 결론 중에 하나는 이해찬 정치인 이해찬은 이기는 길을 아는 분이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정권을 수립할 때도 이해찬 대표님께서 정말 어떻게 하면 이긴다. 그래서 이제 DJP 연합을 비롯해서 새로운 정책도 많이 내시고 또 당이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이기는 선거를 쭉 해주셨습니다. 특히 21대 총선 때도 그렇고 어려울 때마다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노선으로 어떠한 정책 방향을 추구하는 것이 민주당이 승리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알기 때문에 네. 승리하는 민주당인 물론 그 속에서는 집권당일 때는 집권 여당답게 네. 야당일 때는 야당답게 정확하게 일을 하고 정확하게 정말로 자로 잰 듯이 당을 이끌어가고 꼭 우리 민주당 정부 우리 민주당이 승리를 안겨주신 위대한 정치인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량이 우리 당에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찬 회고록을 쓰셨잖아요. 써서 알아요. 네. 너무 많은 네. 말씀을 나눴는데요. 네. 가장 강조하신 게 민주당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민주당이 없었으면 정권 교체도 없고 네. 그럼 민주당의 이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4기 민주정부까지 가는 그건 결국은 국민과 편먹는 건데 민주주의 최후 보루로서 깨어있는 시민들이 조직된 곳으로서의 민주당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해찬 대표가 하신 선거는 다 이겼습니다. 이해찬 대표를 중간에 퇴출시킨 2012년 대선, 2022년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구조였거든요. 그런 대선은 다 졌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가 탕평입니다. 능력에 따라 정말 적재적소의 인재를 맡기시고요. 그리고 배제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로 분열, 갈라치기 언어 안 쓰십니다. 이해찬 총리님이 되게 강해 보이시잖아요. 네, 무서워요. 예, 그런데 갈라치기 언어 절대 안 쓰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극찬한 이해찬 네. 대표. 네. 참고로 이해찬 대표가 저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맞습니다. 인증, 인증. 예, 네. 팩트입니다. 팩트입니다. 네. 그럼 직접 여러 번 말씀하셨어. 씨는 매불쇼를 보신다. 매불 항상 보신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맞아요. 이해찬 전 총리 대표님은 그래서 민주주의자이면서 동시에 민주당주의자. 민주당과 국민을 중심으로 놓고 꼭 승리를 하고 위기 때는 방어선을 쳐서 위기를 뚫고 나오는 그런 네. 위대한 지도자다. 알겠습니다. 모든 분이 존경합니다. 이해찬 네, 총리님.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기준으로 두 분에게 가장 핫한 이슈 조금 뭐 두 분은 네. 뭐 불편해하실지 아니면 빨리 얘기하고 싶어 할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씩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박선원 후보 최근 페북에 예. 전당대회 룰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요. 네. 그걸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기자님? 네. 마지막 날 카톡 같은 방법으로 미투표자들에게 더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고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마지막 날 투표를 미투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온라인 투표를 하거든요. 네. 어제 인천 시작됐고 오늘은 이제 제주, 강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참 이상하지 않아요? 합동 유세를 해서 정견 발표를 듣기 전에 이미 온라인으로 투표가 시작이 돼요. 그다음에 기껏 연설이 끝나면 그동안 해왔던 온라인 투표와 ARS 투표를 종합해 가지고 거기서 집계를 해서 발표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오신 청중들은 이제 이렇게 투표가 진행되니까 네. 그 현장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네. 동해당 지역에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개는 특정 후보를 좋아해서 계속 같이 다니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현장에서 그 지역에 당원 동지들이 안 계시고 그다음에 이미 투표는 그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의 운용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경영의 방향에서 왜 이번 전당대가 중요한지 네. 그러한 입장을 듣기 전에 투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뭐라 그럴까 이제 마차 앞에 이제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차 뒤에 말을 세우는 꼴이어 가지고 사실은 네. 같이 다니시지만은 이거 좀 이상하다는 생각들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좀 이 새로운 어떤 방식을 찾자 이런 제안입니다. 이거 네. 뭐 지금 당장 안 되면은 주장할 생각은 사실 없어요. 다만 이것은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은 중앙당 당직자들한테도 물어보면은 그렇게 해왔다. 그럼 왜 그렇게 해왔느냐? 그것은 이제 대의원들 있잖아요. 대의원들은 현장에 와서 연설을 듣고 현장에서 투표를 하던 그 관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1인 1표제가 안 맞다. 1인 1표제니까 현장에 대의원들은 안 계시고 이미 온라인 투표하고 AR에서 다 끝나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최소한 후보자들 합동 연설을 먼저 하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한 3일 정도 예를 들면은 토요일 일요일 합동 유세하고 수요일 날 집계해서 발표를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이 알겠습니다. 필요하지 않겠나. 네. 그래야 아니 연설도 안 듣고 오늘 투표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연설을 들으면서 생각이 바뀔 수도 네. 있고 더 많은 투표자가 참여할 네네. 수도 있고 말씀 이런 이제 뭔가 들어보니까 방향을 찾자는 지금의 거예요. 이제 선거 방식은 과거의 대의원제에 최적화된 방식인데 그렇습니다. 예. 이제 1인 1표제에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예, 취지인 것 뭔가 같은데 이제 그 근데 여기에 새로운 대해서 이제 방향이 필요하다. 비판하시는 분들은 예. 그 취지는 제가 오늘 너무 정확하게 예, 전달이 된 예. 것 같아요. 근데 비판하시는 분들은 예. 왜 예. 경기 중에 룰을 바꾸냐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가 있느냐. 예,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예. 계세요. 예, 그래서 저는 룰을 바꾸자고 이렇게 심각하게 제안한 거 아니에요. 아, 예, 이런 방법이 또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알겠습니다. 반드시 이미 투표를 했는데 어떻게 룰을 알겠습니다. 바꿔요. 다만 하나만 더 여쭤보고 예, 기회 드릴게요. 하나만. 예, 이번에 그 우리 후보님만 이것을 제안한 게 아니고 예, 김용 후보, 서미영 후보도 함께 제안을 한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이건 혹시 뭐 서로 좀 조율이나 소통 후에 발표를 하신 건가요? 이제 발표를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의견 개진? 김용 후보가 먼저 그 SNS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거 참 어리석지 않냐. 연설도 안 듣고 방식이
아니 인천에서 오늘 지금 투표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인천의 유세는 토요일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네, 이게 네. 정말 이상하다.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네. 그래 그러면 나도 그런 생각을 한번 밝혀보겠다 이렇게 한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 투표율을 높이자 이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모든 제도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 투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이제 경선 순회 경선 방식을 좀 바꾸자. 근데 요거만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떼약볕 아래서 저희가 경선을 하는데 하루에 3번씩 연설을 하고 또 선거운동원들은 3번씩 같은 지역을 이렇게 순회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 군데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도 이제 나왔었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제안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이게 더 이상 나가면 곤란하다고 보는 게 우선 이번 경선 과정에서 우리가 본래 모든 규칙은 후보 등록 일전 30일 이전에 다 고치게 돼 있어요. 저희 당규상. 예, 그게 자연스럽겠죠. 예, 그런데 선호 투표가 그 이후에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특정 후보가 유리하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걸 이제 모든 캠프가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후보자 자격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분이 문제가 있었는데 충분히 출마할 만한 자격이 되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당규상 결격 사유가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안 되는 거지만 정무적으로 그분들은 다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끼리는 결정을 했는데 바라보시는 제3자들은 무슨 이런 당이 있어?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게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8월 11일인가 중앙위원회를 해요. 그래서 공고가 됐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고치려고 하냐고 또 난리가 나신 건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예,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저는 네. 아니 중앙위원회 8월 11일 공고가 날 나니까. 중앙위원회가 열린지도 몰라요. 네, 모르셨어요. 예, 후보님 저는- 이거는 그러면 예. 이걸 내가 반드시 그런 거 관철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럼요. 그리고 이거는 확실하게 해주시면 분명하게 좋을 것 같아. 드릴게요. 네, 네. 저 우리 최민희 후보님 말씀대로 이건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기 중에 룰을 바꾸는 건 아닌데 이제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이야기를 안 해놓으면 다음 언제 전당대회 할 때 지난번에 했는데 그때도 그냥 그럭저럭 갔어요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네. 지금은 모든 후보가 느끼고 있어요. 이거 정말 네, 이상하다. 네. 예? 이렇게 하지 말자 뭔가 손을 봐야 된다라고 해서 문제 제기 차원이라고 보고요. 아이고, 저가 지금 규율이나 룰 이런 거 일체 다행이다. 언급한 적이 없어요. 다행이에요, 후보님. 네,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페북에 맨 앞에 다음에라고 써놔, 알았지? 너가 다음에 너가 써놔. 다음에 전당대회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나 너무 놀랬잖아. 이런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예를 들면 토요일 일요일 아니 의원님도 동의하시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날 합동 연설을 하고 맞아요. 군데서 월 화 수에 이제 이렇게 그렇지. 집계를 해서 온라인 투표하고 ALS 발표를 하시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최 의원님 말씀대로 대전, 충남, 세종 그다음에 중북 이것을 10시, 2시, 5시 하려고 그러니까 서로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합동 유세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정견 발표의 장인데 맞습니다. 그거는 그냥 의무적으로 반영이 때우는 안 거다. 돼. 그래서 심지어 어떤 말씀까지 있는 줄 아십니까? 예를 들면 내일 제주나 어디 울산에 가서 할 이야기를 울산 이야기를 하지 말고 다음 경선에서 할 정책을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해야 네, 되는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후보님 요거 충분히 전달됐어요. 네. 저도 이해됐어. 완전히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네, 네. 이해됐어. 다음 네. 전당대회는 너가 책임지고 하고 알았지. 해당 지역 당원들이 연설 보고 투표할 수 그렇지. 있게. 네, 지금 개선하자는 제도는 이야기예요. 네. 대의원제에 최적화돼 있는 거다. 그렇죠. 기자님도 아시겠죠? 네, 예. 이해됐어요. 1인 1표제 시대는 다행이다. 안 적합하지 맞다. 않다. 네. 듣고 보니 또 안 맞고. 네. 요 다음에라고 앞에 적어. 네, 다음에. 와 이렇게 또 해결되네. 네. 아니 제 견해는 화이팅! 그렇습니다. 화이팅 화이팅까지 나왔어요. 이렇게 우리가 바라도 그렇게 아니 제가 오죽하면 제작진이 박수 제가 막 되게 눈물 날 걱정한 뻔했네. 게 네. 와 이거 됐다. 계속 주장하시면 나는 예. 반대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랬는데 다음에 고치죠 뭐. 다음에. 네, 네. 와. 아니 이거는 문제 제기예요. 실제로 이제 그 우리 당헌 당규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제 그만하세요. 온라인에 투표를 네. 안 하면은 기권으로 처리된다는 알겠어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됐어요. 이미
이미 그건 끝나버린 거예요. 아니 근데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경솔한 발언인데 네. 흐름상 두 분은 지도부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가서 이제 네. 손 보시면 되잖아요. 맞아요. 됐죠? 아 근데 최욱 앵커가 어제 제작진하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던 모양이에요. 아니 이 두 분이 이게 하이파이브를 하니까 만세를 불러요. 아니, 지금. 스트레스보다도 솔직히 슬펐어. 슬프지. 아니, 스트레스보다. 맞아요. 네. 지금 최고위원은 너무 싸울 좋았잖아. 필요 없어요. 예. 최고위원은 이제 알겠습니다. 8분 중에 5분 하시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각 당의 각 요소를 다 대표해서 예, 이렇게 예. 통합하고 알겠습니다. 뭔가 융합시키는 용광로가 자, 돼요. 후보님 시간이 없어서 왜냐하면 최민희 후보도 이제 다뤄야 아, 되니까. 다시 해야 돼요? 자, 이제 지금 기준으로 이제 최민희 후보를 향해서 굉장히 이제 뜨거운 이슈입니다. 최민희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를 향해 조롱과 야유를 하는 행위를 보고 일베 문화가 침투했다고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최민희 후보가 이제 혼잣말로 어제 매불쇼에 나왔던 김용호 후보를 향해 박쥐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토론회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왔고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이야기를 꺼내냐? 어제 당사자 김용호 후보가 진심으로 제대로 한번 사과받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를 또 한번 여쭤봅니다. 어떻습니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꼴이에요. 아니 그 우리 어른들 말씀에 낱말은 뭐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인데 제가 수석 최고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저에게 관심이 집중됐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 보니까 제 입모양을 유추해서 막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진짜 더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호 후보님, 제가 평소에 교육위원장이시고 과방위원장이라 옆에 앉아요. 네, 그런데 이거 변명이 아니라 기분이 나쁘실까봐 설명드리면 저러다가 정말 양쪽에서 다 표를 못 얻으면 어떡하지? 이런 취지였는데 예, 제가 이건 기분이 나쁘셨을 것 같고 깨끗하게 사과드립니다. 와. 근데 이 대목에서 저도 한마디 해야 예,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 선호투표제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좋아하는 순서대로 1, 2, 3 세 분 다 찍어야 돼요.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후보 세 분이잖아요. 네. 그럼 선호투표니까 세 분을 다 찍어야 돼요. 당 대표는 그렇죠. 당 대표 세 분을 다 네. 찍어야 돼요. 그러면은 김영호 의원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투표를 한다면은 1번, 2번은 누구를 찍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선호투표제가 아니면 누구도 지지하고 누구도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 그렇게 오해를 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선호투표제에서는 1, 2, 3번은 무조건 다 찍어야 돼요. 순서대로 다. 그러니까는 김영호 의원 입장에서는 김민석 의원 찍고 송영길 후보 찍고 그다음 정청래 후보 찍겠다라고 하는 기본 투표의 방식에 대해서 자기가 그러면은 적어도 김민석, 송영길 두 사람을 자기는 지지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폄하당할 일은 아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네. 선호투표제가 아니고 한 명만 찍는다면 하나만 한 분하고만 어떤 그 선을 맺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말씀 안 하셨겠죠. 그러니까 네. 이번 투표 방식의 특성을 이해하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네, 그에 네. 대한 비판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두 분, 와, 저는 지금 현재까지는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순조로운 게 있는 아니라 뭐 감동 아닙니까, 솔직히? 아니 진짜로 세간의 우려가 지금 네. 다 불식되고 있잖아. 나 감동입니다. 자, 요거는 조금 더 문제의 무게가 조금 커져 보이는 건데 요건 이제 두 분에게 또 다 역시 다 해당돼요. 그렇죠. 동시에 드릴게요. 예. 선관위 제소권인데요. 정청래 후보 측을 향한 선관위 제소가 뭐가 있냐? 정청래 후보 지지자들의 생일별 최고위원 투표 가이드 이거 이제 문제 있다고 해서 민주당 선관위에 제소가 된 건이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김민석 후보 측을 향한 선관위 제소권은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원이 김민석 후보의 슬로건을 현수막으로 걸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제소가 된 건이 있습니다. 두 분 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자유롭게. 예, 그럼 제가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답변을 드리면요. 네. 김민석 후보와 가까운 의원님들이 어떤 현수막을 걸었는지 사실 제가 잘 못 봤는데요. 제 지역에는 제가 안 걸은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이 150만 당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00% 투표하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그 가치 중립적인 것이지 어떤 특정 후보 선호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 투표 참여 많이 하자고 하잖아요. 네, 투표 동료. 그것은 이제 투표 동료를 할 때 어떤 지역은 투표율이 높으면은 특정 당한테 유리하고 어떤 지역은 투표율이 낮은 게 오히려 유리하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런 그 유불리를 가리지 않고 투표를 많이 참여하자라고 일반적으로 독려하거나 권고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네. 만약에 예. 정청래 후보의 슬로건이 있잖아요.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예. 예를 들면 예. 그것도 사실 그냥 문구로만 보면 가치 중립적이잖아요. 예. 그것도 가능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네. 슬로건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김민석 후보가 뭐 이기는 민주당, 다시 이기는 민주당 이렇게 했을 때 다시 이기는 민주당 꼭 투표합시다라고 하면은 방금 최욱 씨가 말한 대로 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또 정청래 대표가 말씀하시는 어떠한 민주당을 슬로건을 그대로 현수막에 걸었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이제 우리 그 최욱 씨가 말씀하시는 그 현수막은 이제 전당원 현수막은 100% 투표. 전당원 100% 투표 우리가 저기 1인 1표제로 처음 해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당원 100% 투표 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투표 동료. 그것은 이제 물론 그 말을 김민석 후보가 더 많이 썼고 다른 후보가 덜 썼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캐치프레이즈 즉 김민석의 캐치프레이즈는 뭐냐면 다시 이기는 민주당이거든요.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점에서 조금 그 오해를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우리 중앙선관위에서 제소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소됐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오늘쯤으로 뭐 나오는 것 같던데. 네, 그것에 대해서 저는 어떤 그 견해는 없습니다. 다만 1인 1표제에 100% 많이 투표하는 게 당원 주권 시대 1인 1표제에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생일별 투표 가이드는 네네네.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제가 그 동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주에서 이 그 후보님들 이성윤 후보, 최민희 후보, 그다음에 저기 한민수 후보가 계셨고, 네. 그다음에 정청래 당대표 후보도 계셨고, 그 옆에 다른 분도 계셨어요. 그 계신 자리에서 동영상으로 전문가처럼 어떤 여성 전문가가 설명을 했었잖아요. 당대표는 어떻게 투표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최고위원 투표는 그대로 이야기할게. 최민희, 이성윤, 그다음에 최민희, 한민수 이렇게 투표를 하되 뭐 짝수 생일날은 어떻게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동영상으로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그때 예를 들면은 어떤 당원분이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그 자리 후보님들이 안 계셨으면 네. 그게 죄속감이 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당대표 후보님하고 세 분 후보님 다 계시고 지지자들도 계시고 단순 지지자들이 아니고 상당한 활동가로 제가 들었어요. 네? 거기 우리 노영민 실장도 계셨어요. 노영민 실장께 여쭤봤어요. 그 자리에 계셨냐고. 그 자리에 나 봤다 저거 그러시더라고요. 동영상도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소가 됐는데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중으로 발표할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느낀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네. 제가 뭐 이것으로 뭐 강력 처벌해야 된다. 그건 뭐 아니다. 그런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의견을 물어봐서 지금 답을 하신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지 뭐 최민희 후보를 이렇게 해가지고 비판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있다 객관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최민희 후보님 네, 두 우선- 건에 대해서 다. 네. 우선 진짜 박선원 후보님 못 보셨나 봐요. 거기 이기는 민주당 같이 써 있습니다. 저는 못 봤어요. 네, 그래서 우리 동네는 없어요. 정말 못 보신 아니, 것 같아요. 현수막을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첫 겁니다. 번째 네, 현수막에 우리 동네 제가 안 100%만 들었어요. 있는 게 아니라 이기는 민주당도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조금 오해를 예, 샀고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저는 제가 얘기하는 건 이중자 때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아무 문제 없으면 누군가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이해찬 정신으로 민주당을 지키자. 이걸 걸어도 그것도 문제가 안 되어야 한다. 뭐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건 정청래 후보 슬로건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지만 네. 그거 다 양쪽 다 좋은 거잖아요. 문구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이다. 예, 네. 그래서
이중자 때는 당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네. 이 정도 바람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은 생일별 투표 이런 거는 웹자보는 김민석 후보 쪽에도 돌죠. 되게 거기는 박선원 후보를 일로 하자고 많이 돕니다. 그리고 심지어 배제 투표를 하자는 웹자보도 돌아요. 그런데 문제의 그 청주 부분은 그 모임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저는 알 길이 없죠. 초청받아서 갔으니까. 그리고 갔는데 노영민 실장님 계셨던 거 네. 맞아요. 근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저는 알 길이 없고. 아니 노영민 실장님 어떤 걸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죠? 제3자로서 그 자리에 계셔가지고 계셨어요. 네. 객관적으로 그러한 강연이 행해진 것을 보셨다는 말씀 제가 드린 그냥 거예요. 봤다, 같이 봤어요. 근데 네, 그 말씀을 그냥 드린 거예요. 일반적인 모임을 했는데 갑자기 막판에 어떤 여성분이 나와서 그 설명을 하는데 이 대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 사전에 조율을 했다면 전 크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게 나와서 이래도 돼 하다가 그냥 끝난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면 조율했다는 거 수사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당내 선거 이런 말을 안 하고 싶은데 제가 어쨌든. 말을 좀 마무리하면 네.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일단 문제 삼는 게 무엇인지. 그런데 지난번에 당대표 토론회 때 후보님께서 제시한 거는 짝짓기가 문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표현이 뭐 그렇긴 하지만 그런 식의 당원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뽑자는 제안은 양쪽이 다 하고 있다. 네. 예, 요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웹자보 어디가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예를 들면 저 말 좀 끝낼게 좀 죄송합니다. 이래서 싸우게 될 것 같아. 싸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는. 아니,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네, 그냥 제가 자꾸 마무리할게요. 나도 거기 했다고 하시니까.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지자들이 다 하고 있다.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 그룹에서도 네. 이런 식의 전략적인 투표 동료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었던 것 그 같습니다. 표현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도 정청래 후보도 송영길 후보도 후보가 하시진 않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근데 문제가 되고. 지지자 분들이 하고 계세요. 네. 근데 그게 정청래 후보 지지자만 하는 게 아니다. 요거는 저희가 뭐 웹자보로 다 확인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저는 청주의 그 모임의 뒷부분은 사실 저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놀랐어요. 그래서 빨리 마무리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몰랐기 때문에 그거를 해달라 이랬으면 문제가 돼요. 근데 몰랐는데 그거를 알겠습니다. 이제 그럼 책임을 거기서 묻는 건 말씀하신 과하다고 생각해요. 지지자 저희는 자발적인 그치. 거다. 저요. 최민희 저희는 예. 최민희 후보님은 모르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저와 관련된 웹자보에 그런 거 없어요. 있어요. 제가 아니 무슨 말씀? 예를 들면은 누구 헐수 생일자는 박선원을 찍어라. 아니 박선원을 기호 7번 박선원을 찍고 짝수 생일자는 예를 들면 서미아를 찍고 헐수는 김용을 찍어라. 그런 웹자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도는 거 봤어요. 네.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배제 투표도. 아니 누구- 배제 투표를 제가 최민희 후보님 배제하자는 주장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김민석 후보를 예. 지지하는 예. 지지자들이 김민석 후보과 함께 뛰는 최고위원 후보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근데 1인 2표밖에 안 되니까 예. 이게 분산되면은 김민석 후보를 돕는 최고위원들이 너무 많이 예. 떨어질까봐 예. 어떤 후보는 우리가 좀 배제하고 찍자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지자들 지지자들 사이에서. 여기 있고요. 네. 생일 이런 거 아니 없어요. 그 생일이 아니 두 분이 생일이 그렇게 지금 또 말씀 중요한 게 나누시고 어쨌든, 예. 요거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결론 나올 테니까. 예, 그러고요. 네. 저는 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고 중요한 시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솔직히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한 가지 않다.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되고 우리 당이 지금 넘어야 될 일이 뭐고 극복해야 될 과제가 뭐고 네. 그런데 뭐 이런 어떤 발언이라든지 투표 행위라든지 질문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근데 이제 뭐냐면요. 예, 정말 맞는 말씀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러한 문제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절대 수면 위로 못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걸 게 다 있어요. 걷어내야 된다는 예, 거. 이게 맞아요. 제 일관된 주장입니다. 아니 맞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책, 비전, 현재 우리 당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하기 위해서라도 네.
가십적이라든지 걷어내야 어떤 돼. 발언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묻어둡시다. 걷어내야 지금 돼. 그래서 빨리 이제 했으면 시작을 좋겠어요. 해야지. 다음 주제로. 지금 다 걷어냈어. 지금 하나씩 다 예. 걷어내고 있어. 맞잖아. 네네네. 또 요거는 이제 두 분에게 또 다 해당되는 거니까 예. 이거 워낙 또 핫하니까 안 할 수도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예. 핫하니까 또 안 하면은 또 너 왜 그 질문 안 했냐고 난리칠까 봐 하는 예. 겁니다. 요건 짧게만 갈게요. 예. 김민석 후보가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것이 예. 이번 전당대회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근거를 대라고 요구를 했어요. 네. 그러자 우리 박선훈 후보가 증거는 뭐 나무위키에 있다라는 발언을 해서 이게 또 굉장히 시끄러웠죠. 아. 그리고 이제 새로운 증거는 내가 지금 제보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지금 너무 혼란한 국면이니까 새 지도부에게 내가 이거는 전달하겠다. 요게 이제 마지막에 나온 발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걷어내야 이렇게 돼.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네. 정말 체육 씨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제가 이제 정보기관에서 일을 잠시 했으니까요. 국정원. 정보가 100%라고 하면 95%는 공개 정보, 예? 오픈 소스 인텔리전스라고 그래요. 오신트라고 그래요. 공개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찾아서 연관성을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 95%가 공개 정보다. 국정원에서도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5%가 있잖아요. 이 5% 중에서 3%는 과학 기술 정보다. 그건 뭐냐면 신호 영상 그리고 감청 이런 정보다. 그리고 나머지 2%가 인간 정보다. 그러면은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제가 갖고 있고 확보하고 있는 자료는 일종의 이제 인간 정보에 해당하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러나 그것은 제가 지금 공개를 하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우리 전당대회 방향까지 흐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당대회 끝나고 새로운 지도부에 제출하겠다. 네. 다만 이렇게 오픈 소스 인텔리전스 공개 정보에 관한 것들은 여기저기 찾아보면 있고 위키 거기도 있다. 지금 그 정치와 종교의 유착 겸경 합동수사본부의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기록만 봐도 이미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뜻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 정보와 비공개 정보가 있는데 내가 이 비공개 정보는 당에 제출하겠다. 그러나 전당대회에 파장을 미칠 수 있고 우리 당에도 상당히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그러니까 새 때문에 지도부에 바람직하지 전달하겠다. 않다. 그러면 제가 그 진짜 2% 짧게 해민트. 진짜 짧게 그러면 그 2%의 그 비공개 정보를 예. 새 지도부에 전달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그거는 뭐 당연히 후보님은 다 보고 들으셨겠죠. 예, 그렇죠. 그게 특정 후보와 신천지의 연루와 관련된 증거냐 아니면 민주당이 연루된 증거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죠. 봅니다. 예, 그렇죠. 왜냐 특정 후보와 관련된 거라면 그 후보는 수사 대상입니다. 네. 민주당과 관련된 건 위헌정당 문제가 있습니다. 위헌정당은 아니고요. 일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해당 부분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위헌정당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어느 성격의 정보냐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포괄적이다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저가 좀 이제 포괄적이다. 네. 요거는 짧게 가시죠.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네. 그 애초에 김민석 후보께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게 네.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고 맞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전대의 본질이 이 비밀 연합을 깨는 건데 그렇다면 비밀 연합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전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비밀 연합이 뭐냐 근거를 대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여기서도 핵심이 반명 추상적인 단어고 분열주의 추상적인 단어인데 신천지는 행동하는 주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먼저 신천지가 당에 유입돼야 전제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신천지 유입의 근거를 대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 연합이 이번 전대에서 작동한다면 이건 위헌정당 시비가 있는 거죠. 네. 당연히. 네. 그래서 근데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위헌정당 시비가 일어날 정당에서 전대를 계속하는 게 옳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네. 만약에
누구를 겨냥하신 게 아니라면 근데 혹시 누군가가 저라면 비밀연합을 제가 주도했다면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제가 주도했다면 저는 정치 그만두겠습니다. 그 근거가 나온다면 네. 이건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누군가 이런 비밀연합으로 당을 흔들라고 한 사람이 민주당에 있다면 네. 저는 이건 매우 매우 심각한 일이라 알겠습니다. 당장의 자료를 제출하셔야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에게 끝으로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 예. 이게 이제 결국 김민석 후보의 발언으로 이제 비롯돼서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예. 박선원 후보님은 그러면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를 예. 김민석 후보와 서로 소통하거나 뭐 그런 과정이 있나요? 지금 현재? 지금 공유하거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진 않습니까? 예, 예, 이 문제에 지금- 대해서 서로 문제 의식은 갖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서로 이제 함께. 이런 거예요. 네. 지금 객관적으로 존재를 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우리 당이 아니고 국민의힘의 이만희 어떻게 보면 교주라고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단계별로 쭉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네. 어느 지역에 누가 네. 조직적으로 맞습니다. 침투해라 해가지고 거기에서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행사를 했었는데 그렇죠. 그게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결정할 때 네. 부분적으로 영향력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금 더 확실하고 큰 영향력이 들어간 것은 이제 윤석열이 그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그때 벌어진 전당대회 특정 후보를 그 배제하고 찍고 하는데 그 조직적으로 들어온 세력을 활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확인된 거고. 네, 네. 그다음에 이만희 주교로부터 아주 근접해서 활동하고 있는 분의 활동 반경에 대해서도 이미 공개적으로 확인이 된 거고. 네. 다만 그것을 과연 우리 당의 지도부가 끌고 들어와 가지고 어떤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위원장 당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부분 들어와서 부분 들어와서 침투해 가지고 우리 당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네. 그건 그것대로 걷어내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네. 그럼 두 가지 차원 중에 어느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자료를 제출할 네, 테니까 알겠습니다. 네. 확인을 하자 이런 말씀 알겠습니다. 드리고요. 이게 약간 좀 하나만. 동호반복이라. 예, 근데 제가 한 가지만 진짜 짧게. 네. 좀 아까 우리 후보님께서 위헌 정당 건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하셨어요. 네. 예, 그러면 김민석 후보의 말은 네.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게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고 했으면 그것과는 차이가 있는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너무 죄송한데 이제 끝으로 내가 지도부에 들어가면 꼭 하고 싶은 일 겸 끝인사 두 분에게 시간을 벌써 끝이 됐나요? 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너무 예, 많이 가서 그랬군요. 네, 네. 예. 근데 막 아슬아슬해서 예, 빨리 존경하는 우리 매블쇼 먼저 하시겠습니다. 아니 네. 하세요. 네, 먼저 시작했는데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예, 존경하는 매블쇼 구독자 여러분, 우리 내란 과정에서 함께 왔고 정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때 내란을 막지 못했으면 이 공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언제든지 쳐들어들 수 있고 2차 내란이 일어났다면 바로 이곳부터 2차 내란 때는 우리 여론조사 꽃을 침탈하면서 동시에 바로 이 팟빵 매블쇼 네. 이 공간을 침탈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번에 함께 싸운 동지입니다. 네. 또 우리 당원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중국 공산당 빼고 가장 강력한 당을 만들어 줬겠습니까? 160만에 달하는 네. 권리당원을 그냥 당원이 한 4,500만 되고 그다음에 매달 얼마씩 내는 권리당원이 160만 와. 이런 강력한 정당에서 이 중요한 시기에 치러지는 전당대회입니다. 부디 일할 수 있는 지도부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이전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할 마음이 없습니다. 네. 그분은 그분의 소명이 있고 역할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새롭게 일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호흡 맞춰달라, 속도 내달라, 성과를 국민 체감하게 해달라. 여기에 부응하는 능력 있는 지도부 해 주십시오. 저만 잘났다는 건 결코 아닌데 그래도 국정 운영 경험이 있고 이 정부에서 큰 일이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꼭 네. 최고위원 투표 우리 인천, 제주, 강원, 대구, 경북 동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네. 7번입니다. 박선원 후보 7번입니다. 네. 우리 최민희 후보님. 예, 기호 1번 최민희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160만 당원이 가능했던 이유 아시죠? 온라인 입당법 덕분입니다. 그거를 최민희가 대표 발의해서
시켰습니다. 이렇게 쭉 당이 진전해오는 과정에서 보면 꼭 최민희가 등장합니다. 필요한 일은 꼭 제가 해냈다는 뜻이고요. 저는 전설의 과방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팀 정청래 일원입니다. 저는 다른 거 다 따놔서 정치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이 말 저 말 바꾸는 지도부가 들어서면 정말 신뢰가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보아온 정청래는 정직과 신뢰의 상징이고요. 어려울 때도 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당을 지킨 민주당의 당인입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과방위원장 하면서 방송 장악만 맡고 방송법만 통과시킨 게 아니고요. 제가 AI 기본법, AI 지능법 다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과방위에서 AIDC 특별법 같은 것도 다 통과시켰기 때문에 네. 지금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의 기초가 되는 법안이 사실은 22대 초반기 과방위에서 다 대부분을 통과시켜 놨다. 네. 예,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 메가 프로젝트는 국책 사업이라 당대표가 누가 되든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실현시킬 것이다. 네. 이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에게 한 표 주십시오. 네. 최민희 후보 기호 1번입니다. 아, 저는 진짜 두 분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진짜 드립니다. 오늘 진짜 품격 있었어. 네. 이건 맞잖아, 두 분 다. 우리 기자님이 이걸 인정해 주셔야지. 아, 그럼요. 아, 오늘 품격 있었어. 그리고 지금 세간의 걱정들 오늘 많이 불식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두 분 이런 말씀 경솔하지만 흘러가는 분위기상으로는 아무래도 지도부에 들어갈 것 같은데 꼭 하나 되는 민주당의 예. 모습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두 분 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오늘 매불쇼 품격 화이팅! 있었다. 품격 있었어. 이제 숨이 좀 야, 좀 쉬어. 좀 쉬어. 너도 좀 쉬어. 나도 좀 쉬고. 와, 이거는 뭐 품격이 있었어. 한마디 하실 때마다 제발. 와, 됐어. 예. 좋았잖아요. 곽수산 씨하고 저랑 예. 와, 혹시라도 질의응답하는 과정에 좋았어. 추가적인 질문을 하면 네.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어. 편파 어떤 그런 아, 편파 맞아요.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곽수산 선수랑 저랑 아, 편파 논란 있어. 숨도 지금 예. 안 쉬면서 근데 그 숨도 약간 좀 편파적이라는 의견이 올라올 정도니까 워낙 예민하니까. 뭐 예를 들어 이것도 하면 안 돼. 예, 고맙습니다. 예.